오후장 주도 섹터 저희와 함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섹터분들이 주도를 했는지 주도 섹터 바로 한번 열어볼 텐데요. 오늘 첫 번째 주도 섹터부터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도 섹터는요. 제약바이오주를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짐 싸던 외국인 덕에 제약바이오주들이 약진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제약바이오주들이 그래도 개별 종목군들이 최근에는 흐름이 나쁘진 않았잖아요. 네. 근데 어제 오늘 좀 시세가 좀 많이 안 좋은 느낌이 네. 들거든요. 이 섹터를 그래도 선정해 오신 이유가 있겠죠? 일단 주도 섹터에 제약바이오를 오늘 올리는 게 맞나 싶긴 하지만 오늘 전반적으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제약바이오 일부 종목군들의 낙폭이 조금은 거세지고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짚고 가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약바이오주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 시장 참여하고 있는 외국인이라든지 기관 투자자, 그러니까 메이저 주체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다양한 제약바이오를 담은 것처럼 보이나 바이오시밀러 쪽에서는 결국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일부에만 수급이 집중이 되었고요. 그러면 어떤 제약바이오를 많이 담았느냐라고 보면 알테오젠, 유한양액, 삼천당제약, 보로노이 아마 이 네 기업은 작년부터 올해 계속 들어보셨던 기업들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스터디를 하면서 추적을 해야 되는. 그런데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굉장히 익숙한 것과는 다르게 이들 산업에 투자를 할 때 스터디하는 게 가장 어렵죠. 단어들이 먼저 어렵고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이들이 지금 당장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고 있는 구조는 아니에요. 물론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벌어들일 수익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이제 환호를 했던 것뿐인데 그 외의 종목군들은 아직까지는 조금 더 불확실성이 많은 상황이기에 조금은 더 신중하게 투자를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은데요. 어제 이제 알테오젠이 먼저 조금 시작을 했습니다. 변동성이 시작을 했어요. 머크사와 할로자임이라고 하는 미국의 기업들이 서로 특허 소송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할로자임이 머크에 대해서 이제 상대로 머크 상대로 자기네들의 SC 제형 플랫폼 관련한 특허 소송을 냈어요. 그런데 왜 그들의 싸움에 이 알테오젠이 피해를 받는가? 지금 머크에 SC 제형 기술을 공급한 기업이 바로 알테오젠입니다. 이렇게 되면 할로자임 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만약에 흘러갔을 시에 이 알테오젠에 대한 기술력에 대해 물음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건 그냥 관행적인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냥 기분이 나쁘니까 알테오젠의 기술력이 워낙 지금 뛰어난 상황이라서 저는 이 부분도 잘 헤쳐나갈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특히나 할로자임과 머크의 시가총액 규모 기준의 차이가 엄청나게 커요. 그러니까 머크가 압도적으로 할로자임보다 더 큰 지금 기업이기에 할로자임이 이야기하는 불편함은 저는 충분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잘 해결이 될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는데 문제는 주가에 대한 투심입니다. 아무리 괜찮다 하지만 지금 이 뉴스가 나오는 위치가 고점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섹터 전체적으로 대장주의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알테오젠이 흔들려? 그러면 제약바이오 전체적으로 또 투심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알테오젠을 바라보는 건 알테오젠 기업 하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전체 혹은 코스닥 지수하고도 굉장히 지금 연관성이 높은 상황이라서 유심 있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알테오젠처럼 지금의 제가 계속 설명드리는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면 기술력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펀더멘탈에 대한 문제는 없다는 거죠. 하지만 센티멘탈, 투심적으로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된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안정화가 되고 자연스럽게 다시 한번 재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전 지금 당장의 공격적인 투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꾸준히 한번 추세를 관리를 하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오늘은 또 장 초반에 유한양액에서 뉴스가 나왔죠. 6년 전에 기술 수출한 거에 대해서 이제 반환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 마일스톤이라든지 계약금 규모가 우리나라 돈으로 약 650억 원이에요. 근데 650억 원 하면 엄청나게 큰 금액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유한양액의 현재 시총 10조 기준으로 봤었을 때 650억 원은 그렇게까지 큰 금액은 아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 금액을 반환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기술 반환한 것에 대해서 조금 긁힐 수는 있겠지만
재무적인 부분에서는 크게 변화 없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지금 제약바이오의 흔들림은 일시적인 투심의 흔들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앞서 제가 수급 이야기 드릴 때 외국인과 기관이 많이 매수한 종목군들 중에 대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거든요.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해 3분기부터 꾸준히 말씀드려왔지만 결국 실적이 답이다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기업입니다. 실적이 강하다라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것이고, 앞으로도 수요가 많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결국 두 가지의 이유가 있는 거죠. 첫 번째로는 금리 인하기에 제약바이오주들에 대한 관심이 높다라는 것. 두 번째,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그러니까 CDMO, CMO, 바이오시밀러 유사 제품을 만드는 기업들은 미국의 약값 인하 정책에 가장 부합하는 본업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가 다른 어떤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임상 스케줄도 체크를 해야 되지, 또 그 임상에 진행한다는 제품의 어떤 파이, 규모의 시장도 체크를 해야 되는 복잡함은 있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공장 가동률만 체크를 한다면 우리가 편안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또 투자처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 이 부분도 꼭 한번 체크를 하시는 게 맞다. 그리고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이렇게 정리를 미리 좀 해놓으시는 게 나중에 우리에게 기회가 왔을 때 더 유리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대장주들의 하락 때문에 전반적으로 섹터 자체를 끌어내리는 힘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많은 우려감이 있으실 텐데요. 외국인 수급이 제약바이오주에 몰리긴 했지만 그 종목단으로 살펴보자면은 또 우리가 흔히 아는 CMO, CDMO 쪽에 관해서도 많은 물량을 조금 집중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네. 그래도 제약바이오주들은 일정이 조금 있잖아요. 그렇죠. 유럽에서도 이번 달에 학회가 지금 개최가 되고 네. 그리고 다음 달에도 폐암 학회가 예정이 되었는데 이때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보르노이라든지 네. 유한약의 알테오젠 요 기업들이 이제 임상에 관한 발표를 하게 될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 것들을 투자 포인트로 잡기에는 좀 세론이 나올까요?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네. 너무 많이 오른 상황에서 이벤트 일정, 초록 이벤트 일정을 맞게 되면 세런 뉴스가 나올 가능성도 저는 일단은 열어두고 보셔야 됩니다. 기업의 좋고 나쁘고와 우리나라 시장의 어떤 수급의 패턴은 다르게 봐야 되거든요. 저는 방금 언급해 주셨던 기업들은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공감을 하는 바예요. 하지만 우리나라 이 투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돈, 그러니까 수급의 이동을 고민을 해보면 이벤트 일정 전에 먼저 오르는 경우가 다반수고, 또 이벤트 일정 중 혹은 이벤트 일정이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는 일정 부분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었기 때문에 저는 일정 위주로 전후에 대응 전략을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 하지만 아직은 스케줄이 조금 더 남아있는 상황이기에 지금은 조금은 더 가지고 가시는 게 맞고, 아니면 기다리셨다가 조정을 기다리셨다가 신규 매수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